자, 마감 전략 2부 출발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에 큰 변동폭을 겪었다 보니까 이 정도 보합권 기준 소폭 등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외인기관 팔자세는 양지수에서 나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뜯어봤더니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장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테마가 활발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을까요? 자, 나 때는 말이야 네카오입니다. 이 왕자였죠. 사실 지금의 에코프로의 자리를 네카오가 차지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유주분들은 여기가 바닥이겠지 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면서 네카오에 대해서 신뢰도를 많이 잃으셨을 겁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출발하는 건지 투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이버는 영업이익과 매출 전부 다 잘 나왔고요. 카카오는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서 좀 자세하게 사업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검색 광고, 온라인 광고 시장이 이번에 좀 부진했는데 네이버는 선방했습니다. 검색 광고 쪽 매출 올라갔고요. 커머스 단에서는 그 명품 리셀 플랫폼인 크림이 지금 매출을 상승에 견인을 해줬습니다. 네이버 페이도 좋았고 콘텐츠 단도 전부 다 매출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도 괜찮았어요. 톡비즈 광고나 카카오 선물하기가 매출을 네이버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다만 SM을 인수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에서는 33.7%의 마이너스가 포착이 됐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하반기에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쪽에서는 SM 인수하고서 시너지가 얼마나 날 것이냐, 그리고 카카오 개인 집단에서 실적 회복이 얼마나 이뤄질 것이냐에 중점적인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도 주가가 갈리고 있죠. 네이버는 1%대 상승, 카카오는 낙폭 조금 줄여갑니다. 2%대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웹툰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실적 발표 후에 컨콜을 공개를 했는데요. 김난선 CF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이버 웹툰 내년에 미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네이버 웹툰은 다양한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자, 신흥 강자에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K 웹툰에서 이제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Y랩입니다. 스튜디오형 제작사고 두 번째 IP 로열티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콘텐츠 자체에서 얻는 수익보다 IP 로열티나 IP의 라이선스를 통해서 더 초과 수익을 챙겨가는 사업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IP 강자로서 Y랩이 확실히 좀 부각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이 Y랩의 지분 9%를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MBT 쪽도 보시면 국내 1위 오퍼월 네트워크 운영사입니다. 오퍼월 네트워크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무료 포인트 충전소 같은 건데요. SNS 팔로우하면은 얼마를 드립니다. 어플을 깔면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미션을 수행하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아가는 서비스예요. 고객사들은 네이버 웹툰, 네이버 페이, 토스, 카카오톡 등이 있는데 단점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Y랩 같은 경우는 매출의 의존도가 전부 거의 다 네이버 웹툰 쪽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양날의 검인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MBT 쪽은 너무 광고 시장에만 매출을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광고 시장이 부진한다면 매출도 함께 떨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웹툰주 이어서 소비단도 강합니다. 화장품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선 집중 가장 많이 받는 쪽인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립스틱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중저가 브랜드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주가가 이를 말해주고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 올해 초 159%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CNC 인터내셔널도 44%의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다만 전통적인 화장품단으로 분류되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아직까지는 주가가 부진한 흐름인데요.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제가 더 살펴봤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네 가지 글자길래 제가 네 글자의 수식어를 좀 붙여봤어요. 유통강자 실리콘투, 클렌징폼 마녀공장, 선크림은 한국콜마입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주가가 4배 가까이 급등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고 오늘 특히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을 제외하고 170개국에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한국 인디 화장품 중저가 브랜드의 인기가 미국 플러스 이제 말레이시아나 호주에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투의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폼의 강자, 마녀공장도 최근에 상장한 후에 바닥에서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55%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 더 기대감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선크림 쪽에서 한국콜마가 다른 화장품들 다 부진할 때 놀라운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국내에서도 자외선 차단 제품의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소비단에서 화장품 말고 카지노 쪽도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카지노가 오늘 갑자기 뜬 게 아니라 최근부터 슬금슬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건 제주도의 롯데 호텔 카지노입니다. 제주 카지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는 카지노 문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7월의 카지노 매출이 처음으로 200억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고요. 또 제주도향 항공 노선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투숙객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 플러스 호텔 부문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지노 관련주들의 흐름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투자 관점은 프로의 시선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서 두 분께 투자 관점에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통해서 하루의 움직임을 좀 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뜨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인가. 이번 주 수급 분산이 또 하나의 키워드죠.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님, 변동성 장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위아래 진폭이 지난 주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 주를 보면 여전히 좀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주초가 강했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없는데 지수는 그 자리이긴 한데 수급 분산은 계속되고 있고 초전도체라는 키워드가 또 새롭게 이번 한 주를 좀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시장을. 예.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대응? 일단 뭐 수급상으로 본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수는 사실 큰 변동이 없었죠. 물론 이제 장중에 지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의 지수가 조금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석 근처에서 움직이는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섹터 내에서나 내지는 종목들 업종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수급들이 쏠려다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미면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 2차 전지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 일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바이오,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초전도체와 연관된 부분의 어떤 개발 이런 거 이슈가 돼가지고 그쪽 관련들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일부분 뭐 현실성 부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검증과 연관된 그 논란들이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흐름이다 보니 수급이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산발적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 이런 영향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걸 판단이 된다.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수급들이 계속 연결된 업종 섹터를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역시 뭐 가장 그 성장 섹터에 속하는 업종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를테면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대감을 더 키우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시장의 흐름들은 여전히 역시 이제 뭐 지수의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대형주들의 움직임보다는 여전히 이제 종목으로 집중하는 수익률 게임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익률 게임 중요한 것 같아요. 차 의원님도 다음 주 수급 순환매 움직임 안에서 수익률 게임 이어진다라는 부대표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를 본다면 큰 이벤트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의 뭐 물가지표 그리고 MSCI 반기 리뷰 이 정도 아닌가 싶긴 한데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2분기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8월 15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부 이제 큰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은 조금 실적이 뒤처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적을 좀 발표를 뒤로 미룬다라면 이거는 조금 기대감보다 좀 떨어지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미국이나 우리나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종목에 따른, 그러니까 지수에 따른 변동성은 좀 잦아들 수 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단에 있는 그 작은 기업들의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났다라면 다음 주는 그 어느 때보다 좀 긴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수급 측면에서 보면 지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견조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수만 놓고 보면 2600, 코스닥 같은 경우 920에서 머물러 있죠. 물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뭐 장비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수만 놓고 보면 거의 정중동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게 된다면 고객 예탁금이 55조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45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했을 때 고객 예탁금이 70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55조대에서 58조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려고 지금 돈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하나의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7월 말부터 급증했던 미수의 급증입니다. 현재 미수잔고가 역대 사상 최고치인 일평균 7천억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CFT 계좌의 어떤 제한, 그다음에 2차전지의 변동성이 시작된 7월 말부터 시작된 현상이고요. 이게 지금 일평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10%씩 지금 반대 매수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억 정도가 아침마다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일단은 A라는 종목이 하루에 한 5% 정도 빠지면 지금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미수를 샀으면 그들이 올라오면 바로 또 매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수급 현상이다. 이 점도 시장에서 정확히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대로더라도 중소형주의 실적 변동성 체크, 롯데케미칼, NC소프트, 펄어비스, NHN, 한온시스템 이런 종목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나오고요. 중요한 건 안전판이 있긴 한데 위아래 변동성은 미수거래 때문에 이어질 수 있다. 같이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전망을 들어봤고 오늘의 특징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거래에 쏟아졌던 종목, 2차 전지 안에서 다른 종목들은 대체로 증권가의 악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보수적인 평가 속에 하락했는데 에코프로 HN이 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대표 수혜주가 됐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다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하락세 안에서도 돋보이는 시세를 나타냈고요. 2시 직전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마감까지도 가격 제한 폭에서의 거래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우 부대표님, 에코프로 HN의 신사업 진출 이만큼이나 환호할 만한 재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해석인가요? 일단 재료의 신선도라는 게 조금은 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조금 신선하다고 판단이 되고 신선하다는 게 내용이 뭐 신선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 HN이 하던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클리늄 케미컬 필터나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 다른 계열사와 좀 달리 2차 전지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이었는데 어제 뭐 컨퍼런스 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신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런 관계사들과의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내용들 잠깐 보시면 뭐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가니 용기로 사용되는 도가니나 아니면은 첨가제인 토폰트 같은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컨퍼런스콜에서 언급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전에는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였지만 이런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좀 다소 벗어나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같이 접목이 되면서 실제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쏠렸던 그 수급들이 에코프로 HN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수급 집중 효과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질문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 재료가 이만큼 30%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냐라는 부분들은 재료의 내용보다는 이 재료를 내용 삼아서 들어오는 수급의 영향이 사실은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수급적인 움직임에서 그럼 형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건가?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2% 약세긴 한데 주간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LNF가 좀 많이 빠지고 또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은 견고했어요. 이들 종목들 그룹주 에코프로 중심으로 먼저 질문을 드려봤을 때 단기 조정은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지 단기 전망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에코프로 비행, 금양,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들만의 리그나라고 하면 어차피 LNF가 실적이 조금 못 나오긴 했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조금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기대치를 좀 못 미쳤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조금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만 LNF의 급락, 에코프로의 견조 이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이 기업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발생된 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느냐의 여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건데 변동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인데 지금은 두 가지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격도 약간 빠지면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변동성을 놓고 본다면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잖아요. 네. 이건 또 기간 조정의 하나의 역할이죠. 다음 주까지도 그런 것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또 재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랑 금양 같은 경우는 그 임직원들의 매도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관계회사의 전환사채 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급 불안감들이 조금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오늘 신문에 이제 나온 것에 보면 앞서 언급드렸던 미수금의 대부분은 2차 전지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그들 내에서 제한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주를 좀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를 예단하기보다는 지켜보는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변동성 커지는 가운데 건강한 기간 조정이 이어지느냐, 그래서 직고점 153만 원을 뚫어내느냐 두 가지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로봇주 심상치 않죠. 특히 대장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번 주의 고점이 12만 원대 뚫었고요. 지금 15만 원까지 갈 기세예요. 13만 원 뚫어냅니다. 차 의원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삼성발 효과 제대로 받는 건가요? 이제 로봇주 다시 달릴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세게 붙었다라는 거 인정해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대장주는 솔트룩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죠. 그런데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HBM 후공정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2차였던 주식이었어요. 근데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어떤 그런 심정, 나도 한때 1등주였다라는 그런 개념. 어떻게 보면 삼성발 이슈라는 것이 새로운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미 그 전부터 이런 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현되는 단계고 이 구현조차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일단은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한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 또 맞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네. 복잡하게 펀더멘탈 따지고 내용 따져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초전도체처럼 한 해 테마들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2차 전지에서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여기서 이제 코로나, 그거와 또 로봇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현상과 맞물려서 네. 더군다나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띄워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 아니겠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로봇주에 한해서? 아무래도 대장주의 로보틱스에 한해서 봐야 되겠죠. 예. 또 그 재료 가지고 올라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세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특징주 점검할 곳이 앞서 이시연 앵커가 또 깔끔하게 정리해줬던 카지노주에서 답을 좀 찾아볼 텐데 모처럼만의 소비 키워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쪽이 또 파라다이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나 5월, 6월, 7월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사실상 2, 3분기 내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의 반등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사실상 7월 26일에 저점이 나온 걸까요? 오 부대표님. 저는 저점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네.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 카지노 매출이 635억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137%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어떤 그런 트렌드 흐름으로 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엔데믹 이후에 여행 계획이 좀 많이 늘어난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휴가철 영향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달 10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 카지노 매출액이 130%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수치를 가늠을 해봤을 때 실적 개선이 유지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가는 이제 일단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멘텀을 좀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대로 10일 날 이제 2분기 실적이 혹시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좀 위로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카지노 쪽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이라는 게 중국 관광객에 기반된 것들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엔데믹 이후라도 실제 기대치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상황,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어졌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또 감안돼서 주가가 좀 못 오르고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대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은 좀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한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가질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이 이제 상방에서 끌어가기보다는 일부분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이런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파라다이스를 매매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별 매출액을 꾸준히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월별 매출액이라는 거는 뭐 회사에서 월별 발표를 하니까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월별 매출액이 7월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그런 수치로 나오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트렌디하게 조금 더 이제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조금 더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2,500원에서 14,000원 이번 주에 60일선 회복 시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이 완전히 개선됐다라는 시그널까지는 아직 아닌데 바닥을 잡아가는 움직임 안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매달 움직임을 보면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자, 소비 키워드에서 하나 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실리콘2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CNC 인터내셔널도 좋긴 했는데 플랫폼주인 이 실리콘2의 강세 움직임 속에 이번 주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아모레퍼시픽보다도 확실히 이쪽이 좋은가 봐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차 의원님, 실리콘2의 신고가 랠리 계속되는 건지 원래 강했던 그러면 화장품 중소형 쪽에서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 유효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우리가 확인됐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었던 부분들이 탈중국에 대한 효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잘 나온 것이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100%가 넘게 나왔다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주요했었던 것들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상반기 때 좀 저조했을 때 우리가 중소형 단에 있는 색조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중국과의 어떤 연계성보다는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좋았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미 중국 시장은 소비 둔화에 따른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이 안 되니까 지금 독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거든요. 이렇게 큰 틀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화장품이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개척지인 미국과 동남아를 뚫고 있다라는 거. 그중에서 우리의 색조 이거는 뭐 남성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여성분들의 그 화장품 색깔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표준화돼가지고 한국 색깔이라는 어떤 제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처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대형주에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도 1분기에 강했던 상반기에 강했던 중소형 쪽 상반기 강했던 건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적을 어느 정도 이것은 반영했다라고 보거든요. 땡겨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이고 오히려 묵직하게 묻어두시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이 용이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적으로 보셔야겠네요. 모두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마무리 짓고 오늘의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 의원님은 오늘 주시지 않았고 우원명 부대표님 께 관심주 받아볼까요? 네. 저는 제약업종 중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컨디션이라는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대주주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CJ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CJ는 아니고요. 지금 네. 이제 콜마가 이제 최대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K 이노벤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반기 매출액이 3,89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10억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 수출수만 놓고 본다면 매출액은 작년보다 한 10% 줄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 줄은 수치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실적은 예. 사실 조금 낮게 나왔지만 나쁘지 않다. 기저효과라는 건 이제 중국에서 받은 어떤 뭐 마일스톤 관련된 부분들이 좀 그 전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실적 안을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제 주력 제품의 어떤 그 성장세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산 신약 K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특히 K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누적 처방 금액이 741억을 작년보다 한 11%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어떤 좋아지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일단 컨디션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만 303억 매출이 나오면서 이쪽 시장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적단에서 보시면은 네.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K캡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두 나라 정도 수출을 해서 이제 매출이 크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곳 정도가 두 나라 정도가 더 첨부가 돼서 4개 정도 국가로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추가적으로 국가가 이제 추가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과 연관지어서 이를테면 로열티 지급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지난 3월달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말씀드린 K캡이 그 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진출이 이렇게 지급이 이제 그 결정이 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로열티가 실제로 3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조금 강하게 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좀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요? 가격을 일단 42,000원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지난 직전 저점인 28,000원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앞자리 바꿔서 42,000원 연초 가격대까지 회복 보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실적 수출 다변화 키워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원명 부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